안녕하세요. 김서은입니다. 내 아이를 위한 마법의 동굴리기에서도 써놨고, 그리고 제가 가끔 강의하거나 질의하실 때 말씀을 드리는데, 자녀 계좌 관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이 명의로 된 계좌를 개설해서 증여를 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부모님 아빠나 엄마 계좌에서 자녀 돈을 같이 관리를 해주고 나중에 필요할 때 제공해도 됩니다. 금액이 클 경우에는 아이 계좌를 만들어서 미리 증여 신고를 해주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좌를 만들고 증여 신고하고 이런 절차가 불편할 수도 있어서 부모님이 직접 관리를 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엑셀을 간단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입력하실 거는 이제 수기 입력이라고 해놨잖아요. 그래서 요 두꺼운 여기 초록색 표시되어 있는 부분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2명 있다라고 가정을 했고요. 2024년 1월 매달 말에 기록한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때 기준으로 아빠, 엄마, 자녀, 자녀 2 이렇게 해서 총 260만 원을 납입을 했어요. 260만 원을 입금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 달 2월 말이 됐을 때 납입했던 260만 원은 한 달 동안 약 5만 원의 수익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아빠가 50만 원을 인출을 했고 첫 번째 자녀는 50만 원을 추가 불입했어요. 세뱃돈을 받았을 수 있겠죠. 그래서 세뱃돈 받은 거를 전부 다 납입했다라고 가정할 수 있고 자녀 2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매달 10만 원씩 적립식으로 넣었다라고 가정을 해봤어요. 그렇게 되면 두 번째 달 계좌 잔고는 이 계좌 잔고는 본인 계좌에 잔액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그래서 아빠가 50만 원 인출했고 자녀 1 50만 원 납입, 자녀 2 10만 원 납입했으니까 총 플러스 10이죠. 그러니까 잔고가 260에서 추가 납입한 거 10만 원이 있을 거고 이번 5만 원이 있으니까 총 잔고가 275가 될 겁니다. 여기다 275를 넣으면 이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다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수익률을 보면 260만 원에서 5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으니까 그걸 계산해서 9%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평가 잔액이라는 것은 이제 아빠가 원래 100만 원이 있었는데 그게 한 달 동안 1.9%의 수익이 났어요. 그래서 19,000원이 추가가 됐는데 2월 말에 50만 원을 인출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빠의 평가 잔액은 51만 9천 원이 되는 거고요. 엄마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을 넣었고 인출이 없으니까 101만 9천 원. 그리고 첫 번째 자녀는 50만 원에 대해서는 1.9% 수익이 났고 그 이후로 50만 원을 추가 납입했죠. 그래서 평가 잔액은 101만 원이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 계산한 근거들이 있는데 납입 총계는 아빠가 원래 100만 원 납입했다가 50만 원 인출했잖아요. 그래서 계속 납입 총계는 50만 원이 되고 11월 달에 50만 원을 다시 납입해요. 그래서 납입 총계가 1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간다는 거고 엄마는 100만 원을 납입한 상태로 그대로 쭉 있었기 때문에 계속 100만 원인 상태인 거고 첫 번째 자녀는 50만 원 납입했다가 그 다음 달에 50만 원 추가 납입하죠. 그래서 100만 원이 됐고 쭉 100만 원 상태로 있다가 5월 달에 어린이날 선물로 특별히 누구한테 용돈을 받았나 봐요. 100만 원을 받아서 그대로 다 납입을 했어요. 그래서 자녀인은 여기서 200만 원이 되고 쭉 가다가 10월 달에 80만 원을 인출을 해요. 첫 번째 자녀가 중2 정도 된다고 하면 이제 중2들은 무섭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자녀가 나 핸드폰을 바꿔달라. 그래서 한 80만 원 정도 보태달라라고 해서 본인 계좌에서 80만 원 인출한 케이스를 쓴 겁니다. 그러면 80만 원 인출을 했기 때문에 200만 원에서 80이 빠진 120, 120. 그래서 첫 번째 자녀가 납입한 총 납입금은 120만 원. 두 번째 자녀도 120만 원이죠. 매달 10만 원씩 납입했으니까 120만 원이 되고 오른쪽에 손익이라는 것은 지난달 잔고가 굴러가서 얼마의 수익이 났느냐 그리고 손실이 났느냐를 표시를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달에는 엄마 아빠 모두 잔고가 100만 원이 있었죠. 여기 100만 원이 있었는데 그게 1.9% 수익이 났으니까 엄마 아빠 모두 1.9만 원의 수익이 발생을 한 거고요. 두 번째 달에는 2.2% 손실이었어요. 근데 엄마는 여전히 100만 원의 잔고가 있었으니까 엄마는 2.2만 원의 손실이 발생한 거고 아빠는 50만 원을 인출을 했죠. 그래서 잔고가 50만 원밖에 없었으니까 1.1만 원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손익 누계는 이런 수익과 손실을 누적해서 합산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평가 잔액을 계산하게 되는데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초록색 칸만 잘 입력해 주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아빠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넣었다가 50만 원 2월 달에 찾았다가 11월에 다시 50만 원을 넣었어요. 그래서 총 잔액은 100만 원이에요. 총 납입한 건. 그런데 중간에 돈이 없던 기간들이 있죠. 그래서 엄마의 수익률은 100만 원에서 시작해서 107.2만 원이 돼요. 그런데 아빠는 105.9만 원밖에 안 되죠. 왜냐하면 여기 중간에 50만 원만 굴러갔던 기간들이 있잖아요. 그때 수익이 났다면 그 수익을 못 챙긴 거죠. 그래서 엄마는 107만 원, 아빠는 105.9만 원의 평가 잔액이 생긴다. 최종 납입 금액은 100만 원씩 똑같지만 이 투자한 기간, 입출금의 차이가 나서 이런 잔고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엄마의 경우에는 처음 납입한 거를 한 번도 바꾸지 않았잖아요. 요게 바로 기준가와 같은 개념입니다. 여기 기준가를 한 번 더 계산을 해줬는데 이것은 입출금의 변화가 없고 펀드의 수익률 자체만 판단하는 개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올려드렸던 영상 그 월별 수익률만 넣으면 이제 기준가를 기준으로 해서 시간 평전 수익률을 계산해 주잖아요. 그런 개념이고 여기서 보면 기준가가 100에서 107.2가 돼요. 매달 성과를 반영해서. 근데 엄마가 100만 원 넣고 한 번도 변경 안 했으니까 107.2 동일하죠. 그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기준가 기준, 즉 이 펀드를 얼마나 잘 운용했냐를 보면 1년 동안 7.2%의 수익이 발생했어요. 누적으로. 뭐 괜찮죠? 7.2%. 그래서 엄마는 그 수익을 고스란히 챙겼고 아빠는 중간에 돈이 빠져 있어서 수익률이 좀 낮다. 첫 번째 자녀와 두 번째 자녀 같은 경우에는 납입한 금액은 12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자녀는 적립식으로 쭉 꾸준히 납입을 했죠. 그 결과 126만 1,000원이 돼요. 그런데 첫 번째 자녀 같은 경우에는 기간 초기에 50, 100만 원 이렇게 납입을 했었기 때문에 여기 있었던 이 수익 구간을 많이 먹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월 달에 80만 원을 인출을 해서 잔고가 120이지만 첫 번째 자녀의 최종 평가금은 128만 8천 원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녀와 두 번째 자녀도 납입 총액은 120만 원으로 동일하지만 실제 잔고는 128만 8천 원, 126만 1천 원. 그래서 한 2만 7천 원 정도 차이가 발생을 하죠.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나중에 자녀가 내 돈 어디 갔냐라고 물었을 때 너는 1월 달에 50만 원 납입했고 2월 달에 세뱃돈 받은 것도 넣었다. 그리고 5월 달에 어린이날 용돈 받은 것도 다 넣었고 그리고 10월 달에 80만 원 네가 찾아갔다. 그리고 이거를 굴렸더니 현재 128만 8천 원이 됐다. 너가 납입한 총액은 120만 원이고 8만 8천 원의 수익이 발생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두 번째 자녀는 120만 원 납입했고 126만 1천 원, 즉 6만 1천 원의 수익금이 발생했다. 간단하게 엑셀로 금액과 중 수익률을 계산해 봤는데 금액과 중 수익률은 납입한 금액 전체 합산, 그 다음에 현재 잔고 가지고 그냥 나눠주는 거죠. 두 번째 자녀인 경우에 6만 원 잔고가 있고 납입한 금액이 120만 원이기 때문에 금액과 중 수익률은 5.1%라고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자녀 같은 경우에는 128만 8천 원의 잔고가 있기 때문에 총 납입 금액 120만 원으로 나눴을 때 7.3%의 수익률이 되죠. 금액과 중 수익률이 이렇게 나오고요. 아빠 같은 경우에는 또 5.9%의 수익률이 나와요. 근데 엄마는 7.2%. 이게 기준가에 동일하다고 했죠. 즉 엄마 아빠가 운영한 이 계좌의 수익률은 연간 7.2%예요. 근데 아빠가 느끼는 것 5.9%, 두 번째 자녀는 5.1%라고 느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금액과 중 수익률로는 정확한 성과를 측정하기는 어렵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내가 자금을 잘 운용하고 있느냐를 확인하려면 이렇게 월별 수익률을 계산한 다음에 기준가를 계산하고 그걸 가지고 연환산 수익률을 계산해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난번에 올려드린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하셔도 되고요. 증권사나 이제 은행에서 보여주는 수익률은 대체로 금액과 중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이런 수치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투자를 잘못했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시뮬레이션을 추가했는데 첫 번째 자녀가 11월 30일 날 100만 원을 추가 인출했다고 가정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 첫 번째 자녀가 납입한 금액의 잔액은 20만 원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자녀는 이 앞에 있던 기간 동안 큰 규모의 금액을 가지고 운용을 했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10월 말에 121만 8천 원이 있었는데 여기서 100만 원을 찾았으니까 25만 7천 원이고 그 다음 달 26만 5천 원이 되는데 금액가 중 수익률로 계산해 버리면 납입한 금액 20만 원, 잔고 26만 5천 원 이렇게 계산해서 32.5%라는 수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서 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금액가 중 수익률로 계산하면 뭔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요 양식을 이제 가져가셔가지고 여기 왼쪽에 있는 내용을 싹 지우고 내년 1월부터 여기 금액들을 쭉 채워 나가면 본인의 성과들을 좀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 계좌도 관리해 주시고요.